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재정연방체계인데요. 말이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해서 나라 살림을 중앙정부랑 우리 동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어떻게 나눠서 할 건지 그걸 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거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아니, 왜 국방처럼 엄청 큰 일은 나라가 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우리 집 앞의 일은 동네에서 하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바로 이 역할 분담 안에 오늘 우리가 파고들 경제 원리가 딱 숨어 있습니다. 방금 그 질문에 대한 경제학적인 대답, 그게 바로 재정연방 체계라는 개념이에요.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각자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에 필요한 돈, 즉 재원은 또 어떻게 나눌지 이걸 정해놓은 시스템인 거죠. 뭐랄까, 나라 살림 역할 분담표 정도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나라 살림을 누가 맡을까 하는 문제는요, 사실 어느 나라나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에요. 왜냐? 딱 정해진 정답이 없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 재원 집권화율. 말이 어렵죠? 그냥 전체 나라 살림에서 중앙정부가 돈을 얼마나 주고 있냐, 그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프랑스나 영국처럼 중앙정부 파워가 아주 센 나라가 있고요. 반대로 캐나다처럼 지방정부 역할이 훨씬 큰 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는 딱 중간쯤에 있네요.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나라마다 이 중앙과 지방의 힘겨루기, 균형점이 정말 제각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아니, 그냥 힘센 중앙정부 하나가 싹 다 처리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경제학자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바로 분권화 정리입니다. 권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눠줄 때, 그러니까 이 작은 정부들이 힘을 가질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정말 최고 권위자죠. 월러스 오츠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동네 공원이나 도서관, 소방서 같은 이런 지역 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우리 동네 정부가 맡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오츠의 분권화 정리입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지방정부가 그 동네 사람들이란 훨씬 가깝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신도시는 애들 놀이터가 막 있는 그런 공원을 원하겠죠?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길이나 게이트 불장을 더 원하실 거예요. 중앙정부가 자, 전국의 모든 공원은 EDJ인으로 통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 동네 사정을 훤히 아는 지방정부가 맞춤형으로 딱딱 제공해주는 게 주민들 만족도가 훨씬 높지 않겠어요? 오, 또 한 번 핵심을 찌르네요. 맞아요. 분권화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캐나다처럼 됐겠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상충관계, 우리가 경제학에서 늘 말하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동네, 그러니까 이 정부 서비스가 미치는 관할구역의 가장 이상적인 크기, 이 최적 규모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재정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모형을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최적의 규모는요, 이 두 가지 서로 반대로 탱기는 힘의 줄다리기에서 결정돼요. 한쪽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 덩치가 커져서 거대한 쓰레기 소각장 하나를 딱 지어서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면 집집마다 내야 하는 처리 비용이 줄어들겠죠? 이런 효과예요. 근데 반대쪽에는 우리가 방금 배운 지역주민 선호라는 힘이 있어요. 정부 덩치가 작아질수록 우리 동네에 딱 맞는 서비스를 해주니까 주민 만족도는 올라가죠. 정리하면 커질수록 싸고 효율적이지만 내 맘에는 안 들고 작아질수록 내 맘에 쏙 들지만 비싸지는 그런 딜레마인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줄다리기가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축부터 볼게요. 가로축 N은 관할구역 크기, 인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로축은 이득과 손실의 크기예요. 자, 위로 쭉 올라가는 L곡선 보이죠? 이게 손실 곡선인데 지역이 커질수록, 즉 N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양한 사람들 요구를 다 맞춰주기 힘들어지니까 선호가 안 맞아서 생기는 손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래로 쭉 내려가는 G곡선, 이건 이득입니다.
지역이 커질수록 한 사람당 생산 비용이 줄어드니까 규모의 경제 덕분에 보는 이득이 점점 커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최적의 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득을 나타내는 G 곡선과 손실을 나타내는 L 곡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지는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모의 경제로 얻는 이득에서 선호 불일치 때문에 생기는 손실을 뺀 순수한 이득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죠. 그래프에 N+라고 표시된 바로 저 지점이 우리 동네의 최적 규모가 되는 겁니다. 저것보다 작으면 규모의 경제 이득을 너무 놓치는 거고요. 저것보다 커지면 주민들 불만족으로 인한 손실이 너무 커져서 비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정부가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서 최적의 균형점을 딱딱 찾아내기는 어렵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움직이면서 이 균형을 찾아간다는 아주 기발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티브가 내놓은 티브 모형입니다. 별명이 재밌어요. 발로 하는 투표.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사람들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교육이 제일 중요해서 세금 좀 많이 내더라도 학군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은 난 세금 싼 게 최고야. 공원은 좀 낡아도 괜찮아 할 수도 있죠. 둘째,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동네들이 제공하는 세금과 공공서비스 패키지를 쇼핑하듯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가장 마음에 드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죠. 어때요? 슈퍼마켓에서 물건 고르듯이 내가 살 동네를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들이 발로 투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고 각 지방정부들은 주민들을 끌어오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정말 흥미로운 이론 아닌가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하면서도 재밌는 개념들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재정연방 체계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문제다. 둘째,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는 분권화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취향을 잘 맞춰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오츠의 정리였죠. 셋째, 하지만 덩치가 커질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와 부딪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발로 하는 투표, 즉 이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동네를 선택할 수 있다는 티브 모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 살림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 경제학적인 틀을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고 있는 세금,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동네가 제공하는 공원, 도서관, 안전 같은 공공서비스, 이게 과연 최적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녁에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